본토 공격받는 이상 세계 어디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아예 없을 것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정책이다. 지금 한미동맹의 모든 기초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작년 정상회담에서 그 초석을 놓으셨다. 아하. 그 기조가 내가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최선이다 이래버린 거야. 윤석열 연맥이는 얘기한 거지. 그리고 지금 연맥이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김정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동 TV TV 나오셨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어떤 또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실까?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의원님? 확장 억제력입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자, 안보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 확장 억제력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 묘한 안보 단어를 사기극을 놓고 안보 사기극이 벌어지고 파헤친다. 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 문제의 발단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네. 5월 20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집권 10일차 되는 이 신임 대통령과 떡 벌어진 정상회담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아주 긴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당시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이 가장 큰 성과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그 합의한 대목이 이거예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실효성 있는 핵 억제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 해구산을 제공했잖아. 해구산을 제공했다는 뜻은 한국이 핵으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해줄게. 네. 이걸 해구산이라 그러고 이건 정치적 공약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대. 이번엔 실효성 있는 걸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부는 이걸 한미동맹 재건 이런 표현을 쓰다가 막상 이 정상성명에서는 강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면서 그럼 그 실효성 있는 핵 억제력 제공이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첫 대목에 나오는 건데 가장 빠른 시일 내 한미 양국의 확장 억제 협의체를 개최한다. 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얘기하는 거여서 협의체를 곧 한미 양국이 개최한다 그래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밑줄 쫙. 그래? 곧 열리겠구나. 네. 그다음에 확장 억제라는 게 뭐예요? 이게 EDSCG라고 해서 Extended Deterrence. 네. 억제가 확장된다. 이게 실효성 있게 확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협의회를 개최한다. 확장 억제 협의체를 개최하면 여기서 한국에 미국에 어떤 전략 자산을 줄까? 북한이 까불 때는 우리 전략 자산 뭐가 가서 지켜줄까? 이걸 세세하게 협의하면 된다 이거지. 네. 이걸 확장 억제 협의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는데 최근에 유명무실화됐어요. 예. 이걸 복원해가지고 곧 개최하겠다. 그러자마자 이게 이제 관변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확장 억제가 뭔지 막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 네. 그 얘기들 중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 미국의 저위력 핵탄두. 이건 한때 전술 핵무기라고 불렀던 네. 그 약한 핵무기를 한국의 전투기나 미사일에 탑재하는 나토식 핵공유라 그랬어요. 이게 안철수, 윤석열 선거 공약이야. 네. 두 사람 다 나토식 핵공유를 한다. 나토에 4개 국가에 미국의 핵폭탄이 배치돼 있어.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나토 동맹은 핵 동맹이야. 예. 근데 영국, 프랑스는 핵이 있어. 예. 근데 독일, 이태리는 핵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터키에도 없어. 그러면은 어떤 나라는 핵이 있고 어떤 나라는 핵이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동맹이야? 그래서 미국이 나토 동맹을 맺을 때 유럽 국가를 달랜 거야. 예. 야, 니들 핵무기 없다고 투덜거리지 마. 우리 핵무기를 갖다 놔줄게. 그래서 공유하는 거야. 예. 이렇게 했는데 말이 공유지. 사용에 관한 권한은 철저하게 미국 독점입니다. 이게 나토식 핵공유 모델이군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일에 어떤 토네이도 또는 유로파이터 이런 전투기가 있다면 그 전투기에 미국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한국에서도 나토식 핵공유 이거는 홍준표도 주장했고 그 국민의힘의 소위 안보주의자들은 다 주장하는 거예요. 해구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핵 억제력 제공과 관련해 가지고 합의를 봤다. 그래서 도대체 핵 억제력이 뭐냐? 그랬더니
나토식 모델이냐, 뭐냐, 음. 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고. 나토식 또는 뭐 나토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미국이 맞춤식으로 핵 전력을 제공하는 맞춤식. 맞춤식 억제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 네. 이건 누구 얘기냐면은 지금 국방부 차관이 된 신범철 차관. 신범철. 이 사람이 그 국방연구원 출신 박사거든. 네. 그 사람이 대선 때 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래? 가장 빠른 시일 내? 와 무지한히 빠르다 이랬는데 6월이 돼도 말이 없고 7월이 돼도 말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급해진 거야. 네. 그 7월 말에 이종석 국방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 그래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담을 해가지고 그랬죠. 또 뭐라 그러냐면은 고위급 확장 전략 억제 전략 협의체를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니 5월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 그랬고 7월에 가선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그게 언제냐 그러니까 네. 그냥 곧 그게 8월인지 9월인지 네. 이게 성과래. 예. 그래? 그런데 기다리는데 또 말이 없어. 그렇게 되자 그 조태형 주미대사가 8월에 기자간담회에서 한두 달 내에 개최될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 정부가 조급해져서 8월 말에 이번에는 김성한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을 하와이로 보내. 이번에 갔다 왔죠. 여기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네. 그래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한 거야. 예. 그래놓고 또 발표를 해. 네. 이달 중순에, 그러니까 이달 중순이라는 건 9월이에요. 9월. 이게 9월 1일 날 한 얘기니까 협의체를 개최하여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만 언론이 받아쓰고 있는데 네. 이러는 동안에 우리 언론에 참 희한한 행태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이렇게 미국이 전략자산 확장 억제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는데 미국 정부가 아무 반응이 없거든. 네. 우리 언론이 미 국무부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네. 미국 정부 입장은 뭔가 한 줄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미국 정부는 답변도 안 해. 그러니까 한국 정부 떠들어. 우린 가만히 있을게. 이게 지난 넉 달이요. 이게. 네. 그러면 여기서 의심을 해볼 만하잖아. 네. 왜 미국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회의 개최를 안 해줄까? 그 확장 억제력이라는 거는 지금 윤석열식 개념으로 얘기하자면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 땅에 갖다 놔서 한국의 전투기나 미사일에 장착시켜준다. 이런 핵공유나 네. 아니면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우리가 사용을 관여해서 공유한다는 이런 개념이나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식 얘기를 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핵전쟁 연습을 하자거나 이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네. 네. 이걸 아무튼 하자는 이런 거예요. 식의 얘기들인데. 근데 이번 그 한미 연합훈련이 8월에 있었는데 그런 연습 안 했거든. 그러니까 도대체가 미국 정부는 해줄 생각도 없는데 이걸로 떠벌려 들고 이게 곧 된다고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 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왜 하냐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찾아봤어. 박근혜 정부 때. 그 확장 억제 협의체에서 뭐가 결정됐냐. 그러니까 이런 거요. 미국의 핵잠수함에 한국군 장교들을 견학시켜 주기로 했다. 네. 이거 해준 거야, 이거. 네. 그러지 전략 자산을 뭘 배치해주는 시나리오 목록 이걸 짜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그때 실효가 없어서 유명무실하던 협의체야 이게. 예. 그 협의체 개최 안 하는 거 봐도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다 이래놨는데 해주기는 뭘 해줘. 네.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전략 자산하고 핵무기를 한국에다가 줍니까? 미국이 남의 나라에 핵 주는 거 봤어 안 봤어? 네. 2월 25일 날 자기가 대선 TV 토론 나가 미국의 ICBM을 내가 땡겨오겠다 그랬는데 그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미국의 모든 핵무기는 그 이북의 북서쪽에 있는 몬테나주 그 5개 주에 배치가 돼 있는 거야. 윤석열 당시 후보가 직접 반덴버그 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ICBM 때. 그 기지에는 핵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핵무기 실험장이 있습니다. 발사 시험장. 그것도 핵탄두가 아니라 로켓.
이런 무식이 고도로 발전한 사람들하고 내가 옆에서 안철수 후보도 그때 맞장구 쳤어. 아, 저는 더 연구해봤습니다. 유럽 가서 나토식 그 핵공유 제가 연구 다 했어요. 괌이나 오키나와에 미군의 전술 핵탄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친놈이 하나 또 나왔구나. 아시아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한 발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대체 괌이나 오키나와에 무슨 미국의 핵무기가 있다는 거야. 이게 선무당들이 사람 잡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 미국에는 전술 핵무기란 말도 폐지됐어요. 이젠 저위력 핵무기라고 하는데 네. 전술 핵무기란 말은 그 말 절대 쓰지 마라. 너무 위험한 용어다. 핵무기가 전술 핵무기가 된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뭐냐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라는 뜻이 되는 건데 네. 미국은 절대 그런 용어 인정 못한다 그러는데 네. 윤석열은 자기 공약에다가 공약집에다가 미국하고 전술핵을 공유한다고 써놓고 네. 안철수도 맞다고 박수치고 나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내가 어디부터 말을 해드려야 될지 내가 아주 앞이 캄캄해. 그래서 내가 전술 핵무기 그 뭐 저위력 핵무기 그래가지고 좀 알아봤어. 네. 그 전술 핵탄두라는 게 그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중력 핵폭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그 트라이던트 미사일 같은 데서 발사하는 그 소형 핵무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에 장착하는 그 전술 핵탄두가 있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억제력이라는 게 이제 그 별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ICBM 땡겨와 이러지만 미국 북서부주에 있는 ICBM은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북한으로 발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ICBM이 북한을 향할 때 그 ICBM은 필연적으로 중국, 러시아의 영공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봐봐. 현대 핵무기 시스템이라는 건 오면서도 얼마든지 항로를 바꿀 수가 있어. 네. 탄도의 궤적은 북한에 낙하하도록 포물선을 그리지만 살짝 수정만 하면 중국, 러시아에 떨어져. 그럼 중국, 러시아가 레이더로 인공위성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추적하다가 보니까 우리 영공을 지나가는데 쟤들 방향 살짝 틀면 우리한테 오고. 그렇죠. 이거 용납해? 우리 영공으로 핵무기 지나가는 거를? 안 되겠죠. 눈 뜨고 못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 러시아가 부담이 돼서 북한만을 대상으로 ICBM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지. 중국, 러시아하고 미략을 맺어서 니네 영공 그 통과하는 거 양해해줘. 이런 비밀 뭐 협상을 한다면 모를까? 뭐 되지도 않을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확실한 건데 뭐가 ICBM 너무 좋아하지 마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ICBM이 북한에 안 떨어지면 계산착오가 약간 있어. 한국에 떨어져. 평양을 때려야 되는데 물론 정밀해서 그런 건 없지만은 네. 이놈의 핵무기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평양에 떨어진 낙진이 어디로 날라와? 계절에 따라서 서울이 다 뒤집었어. 방사능 네. 피해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허무맹랑한 그걸 갖다가 핵 억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괌이나 오키나와엔 핵탄두도 없지만 거기에 유사시에 순환 배치해서 날라온다 한들 그 전략 폭격기가 스텔스기입니까? 중국, 러시아에 다 추적당한단 말이요. 네. 그래가지고 저 F-35가 최근에 핵탄두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B-61 그 항공폭탄을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코드를 F-35가 장착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사시에 그런 전투기에서 때리거나 네. 아니면은 핵 잠수함이 우리 근해에 가까이 와서 예. 북한을 직접 타격해야 돼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거라도 내놓으라 이거예요. 한미연합훈련에서 그거라도 연습하자 이거지. 근데 핵잠수함이 와요. 항공모함도 오고 다 와요. 그러나 핵전쟁에 관한 거를 연합군사연습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은 동맹국하고 핵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예 차단돼 있다고 봐야 돼. 그런데 아직도 이 꿈을 버리지 못하고 허무맹랑한 그 꿈을 꾸고 계신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심어주는 안보정책. 국정쇄신하려면 안보팀부터 잘라요.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한 거야? 예.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은 예, 아까 미국의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면 대만, 일본, 인도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네. 호주도 그럴 거예요. 한국에만 그런 특혜를 줘? 말이 안 돼. 이거는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근원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한미 동맹이 뭐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이런 어떤 신기루 허망한 꿈을
우리가 되지도 않은 걸 꾸고 있었다. 미국이 그런 전략은 없다는 걸 무수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것들 갖다가 가장 잘 정리된 아티클이 하나 나왔어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미국의 진짜 입장을 잘 볼 수 있는. 예. 이게 내가 보기엔 정리가 제일 잘 된 건데 네. 그 9월 5일 포렌 어피어즈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프랜시스 제이 게빈이라는 교수가 네. 쓴 기고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핵 전략을 재고해야 할 때. 자, 여기에 이게 미국의 핵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미국은 본토가 공격받기 전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다든 아예 사용하지도 않을 거다. 본토 공격받는 이상 세계 어디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아예 없을 것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 정책이다. 그런데 핵 억제력이라는 걸 앞세워서 뭐 소위 핵우산이라는 거를 앞세워가지고 동맹을 관리하는 이 정책이 이제는 믿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으니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런 정책은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한테 핵 도발의 유혹만 높일 뿐이다. 실효성이 없다. 새로운 이제 핵의 환경이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맹을 갖다가 관리하는 거는 사이버 작전이라든가 네. 인공지능이라든가 우주 작전 능력 같은 명백한 미국의 우월성을 제공해 주는 거면 된다 이거예요. 네. 이게 바로 어디서 나타난 일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단 한 명의 미군도 파병하지 않고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싸우게 만들어줘. 자, 핵 대응 시스템보다는 이런 새로운 기술 능력이 오히려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적을 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매우 파격적인 주장인데 사실은 저는 이 주장이 맞다고 봐요. 핵이라는 거는 쓸 수 없는 무기라 그러면은 그 자체는 억지력이 안 된다는 게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사상들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브로디라는 핵 게임 이론가가 이 핵 전략의 어떤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핵무기는 역설적으로 쓰지 않음으로써 그 효과가 더 커진다 그랬어. 네. 이걸 핵 그림자 전략이라고 그래. 핵은 비춰주기만 해도 그 자체의 억제력을 발휘한다.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푸틴이 전술 핵무기를 최근에 우크라이나 그 서유럽 쪽으로 전진 배치하면서 야,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전술 핵무기라는 거의 위협은 재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핵에 대한 사고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실전에 핵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순간 전 세계는 위험해지고 통제 안 되고 이때는 미국도 오히려 그 본토도 더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 질서 유지에도 더 부정적 효과. 이제는 진짜 핵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전략적 안정을 깨트린다. 그것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그 방위 능력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고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무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동맹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전략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핵무기 미국과 갖다 놓으라고 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좌절되면 그 다음에 무슨 주장할지 압니까? 핵무장 얘기가 나오겠지. 아, 셀프 핵무장. 그게 이제 홍준표식 전략이지. 이거 용납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동맹 파기죠. 예. 우리 뭐 미국하고 뭐 협력은 다 끊어지는 거 이제 국제 제재 받아야 되는 거거든. NPT 탈퇴하고. 또 하나의 북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라고. 한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그 나라 같이 이제 그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놈의 핵무기 타령하다가 핵보다도 현대식 억제력, 그 비대칭 억제력이라 에스메트릭 디펜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최첨단 기술, 똑똑하고 빠르고 정확한 군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 선택지가 유감스럽게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핵의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못 산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한들 우리 핵발전소 다 멈춰야 돼. 우리 핵무장한다 그러면 미국의 핵연료 끊어버린다고. 이런 어떤 핵에 배팅하겠다는 확장 억제의 물신화, 확장 억제의 그 우상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신기루 쫓는 안보 정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미국이 7월에 말하자면 그 언필칭 반도체법을 통과시켰고 그랬죠. 8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때 경제 동맹이다, 기술 동맹이다, 이런 것 맺어서 미국하고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이런 미래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공급망에 협조를 했다. 이게 바로 경제안보다 하고 막 그 5월 정상회담에서 그러는 동안에 2달도 안 돼서 반도체법 석 달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정상회담 서론문을 교조처럼 받들고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패싱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두 개 법이 통과되는 동안에 사전에 우리 정부하고 단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고. 아하. 그러면 협의한 적이 없어도 우리 대사관에 그 주미 워싱턴의 대사관에 의회과가 있고 경제과가 있고 다 담당 인력이 배치돼서 그 미국의 입법 예고되는 내용들을 전부 모니터링할 수 있고 미 의회를 찾아가 로비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인데 얘들도 열중시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고. 아니 도대체 김성한 안보실장 미국통, 김태효 안보실 차장 미국통, 박진 외교부 장관 미국통, 조태용 주미대사 미국통, 심지어 중국에 간 중국 대사까지도 미국통이야. 전부 미국통이야. 그런데다가 미국 대사관에 돈이 없습니까? 인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런데도 몰랐다? 이래서 경제와 안보 양쪽이 위기가 닥쳤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단독 비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독 보도.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농락을 당하는 동안에 예. 그 3월에 이제 9일날 그 선거가 끝나고 4월에 그 인수위에서 한미 정책 협의단이라는 걸 미국에 파견해. 그때 박진 단장이가 그랬죠. 그러면서 공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미 동맹 재건하러 간다. 네. 그러니까 무너진 언제 동맹을 무너졌냐? 복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예. 4월 말부터 동맹 복원 재건 이 말이 싹 사라져. 인수위에서.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연이 저 배경에 뭐가 있나 알아봤지. 네. 그랬더니 박진 단장이 갔을 때 미 국무부가 정색을 하고 항의를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왜 무너졌다고 그러냐. 지금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합의한 그게 바이블이다. 네. 그러는데 자꾸 당신들이 복원, 재건 이래버리는데 우리 동의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 말이 사라진 거야. 그리고 5월 20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 그때 묘한 일이 벌어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거야. 그랬었죠. 그래서 양산에서 만나냐, 어디 인근에서 만나냐, 서울로 올라오냐 말이 많았거든. 네. 윤석열 정부가 신경이 바짝 곤두서는 거지. 그랬겠죠. 어이씨, 내가 대통령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현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안 만나는 걸로 하고 네. 그 대신 전화가 간 겁니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 네. 이게 언론에 공개 안 된 거야. 네. 지금 한미 동맹의 모든 기초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작년 정상회담에서 그 초석을 놓으셨다. 아하. 그 기조가 내가 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최선이다. 이래버린 거야. 윤석열 연맥이는 얘기한 거지. 그리고 지금 연맥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연맥이고 있는 거라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걸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거를 더 구체화하고 이렇게 됐으면 별 탈이 없는데 새로 뭔가를 하고 재건한다고 하면서 확장 억제 얘기 나오고 저기 그 현대자동차 뭐 미국에 100억 달러 투자한다, 삼성전자 투자한다, 오만 걸 다 떠들어 놓으니까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떠드셔. 그래놓고 나는 내 길 갈게. 이게 문 대통령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지. 예. 그때 논의 수준과 지금 논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국정쇄신한다, 대통령실 뭐 인적쇄신한다 그러는데 안보실부터 문책 좀 해.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 이게 과거 정부에 이런 일이 터졌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 일어났다, 국정조사하자 이랬을 거예요. 네.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동맹 외교가 무너진 거야. 한미 관계 완전히 무너진 거라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대국민 사기극. 사기극이요. 화끈하게 파헤쳐 주셨네요. 자, 어쨌든 대만 사태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마치 미국으로서 큰 대접받는 이런 어떤 그 착각이 왜 일어났느냐?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데 신냉전 프레임으로 봤기 때문에요. 이제는 미국 편과 중국 편으로 세계는 갈라지니까 우리가 미국 편에 서서 잘 서로 보호하고 도와주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이게 신냉전 프레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한꺼풀만 벗겨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양편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각자 국익에 맞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각자 도생의 세계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그 세계가 정글의 법칙,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 것이 국익 앞에는 이념이고 가치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살피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양극화 담론, 신냉전 담론의 그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절반밖에 못 본 거지. 그게 오늘날 이 참사의 근본 배경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믿을 수 없는 나태와 무능력, 무책임이 지금도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놈 없어. 네. 이런 사람들이 청산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 줄 아는 우리의 생존 전략의 중심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에 결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줄 서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오직 동맹 앞으로 나가는 어떤 국가에 대한 자존감, 그 위에서 높은 수준의 어떤 생존 전략과 주변 정세를 우리가 한번 주도해 보겠다는 결기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 미국에 가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다가 아무것도 건진 게 없고 국민들 힘들게 하는 것이다. 네. 그걸 쇄신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오늘도 국가의 정말 심각한 우리 안보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한가위 풍성한 시간 되시고 또 어려운 시절에 지치지 말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 미래를 향해서 또 우리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